안녕하세요. 링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부터 좀 알아두면 좋은 건강 정보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평소 아끼는 후배 권준본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인사이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재활학과 전문의 권준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원철 대표님 의국 후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자세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어떤 자세가 좋은지 자세 교정을 위한 팁을 좀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고질병으로,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하죠. 거북목, 그리고 다리꼰 자세, 이런 것도 참 많이 하는데요. 좀 고쳐보려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자세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를 좀 교정할 수 있는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한 곳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뭔가 목이 빠지면서 거북목 자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가 지속이 되다 보면 목, 허리에 부담이 가면서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앉으면 좋을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의자가 있으면 한 절반 정도 앞쪽에 앉으라고 그래요. 약간 걸터한 듯이. 걸터한 듯이 앉으면 오히려 허리가 조금 더 꼿꼿하게 펴지고요. 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 엉덩이 부분에다가 얇은 수건을 좀 말아서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얇은 쿠션 같은 거를 깔게 되면은 훨씬 더 허리가 좀 잘 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진료를 볼 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팁을 좀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 있을 때 짝다리 짚고 계신 분도 많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서 있을 때는 이 양발의 발바닥에 고르게 체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배꼽을 약간 단전에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이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듯이 해가지고 코어 근육을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옆 라인을 보면 귀랑 어깨선이 있거든요. 보통 귀랑 어깨선이 일자가 되는 게 정상인데요. 근데 이 앞에 설명들을 다 신경을 쓰면서 뭔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팁은 누가 이렇게 머리끝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에도 살짝 힘이 가해지고 목도 좀 자세가 발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그 한 가지만 좀 신경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키가 몇 센치는 커질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 네. 어깨가 펴지니까. 네. 근데 이게 한두 번 자세를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습관을 개선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거북목과 이런 자세에 나쁜 자세가 나오느냐? 아마도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요즘 정말 20대, 30대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물론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한 손보다는 이 양손을 써서 이 한 손을 쓰게 되면 이 손목이나 어깨가 많이 좀 아프고 또 이렇게 비대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손을 사용하고 또 스마트폰을 항상 눈높이 정도에 올려서 이 거북목 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손으로 스마트폰 잡고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자세다. 물론 이제 그 시간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면 좋겠죠. 자, 우리가 또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수면할 때도 좋고 올바른 자세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수면 자세가 크게 누워서 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있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몸통하고 바닥면에 이 뜨는 부분이 없도록 자는 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기립근이 항상 긴장을 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는 동안만이라도 그 기립근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을 시켜주려면 그 누워있을 때 그 기립근이 충분히 다 받쳐져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또 누워있으면 또 무릎하고 허리 부분이 좀 뜨게 되거든요. 그 뜨는 부분을 뭐 얇은 수건을 말아서 받치거나 아니면 이불 같은 것들을 좀 받쳐서 그 뜨는 공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옆으로 자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바로 누워 자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를 고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옆으로 누워 자는데,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오히려 이 베개가 너무 낮으면 안 돼요. 너무 낮으면 이렇게
네. 그래서 척추가 오히려 꺾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당히 높은 베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괴가지고 이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 자는 동안에 기립근 긴장해 있던 하루 종일 긴장해 있던 기립근을 이완할 수 있는 자세로 적당히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 근데 또 우리 자다 보면 좀 자세도 또 계속 바뀌긴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폼 형태의 그런 침대를 활용하시면 이제 자세가 바뀌더라도 우리 몸에 이제 떠 있는 공간들을 받쳐주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본인한테 맞는 침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꼭 쇼룸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누워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뭐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도 하니까 지금 만약에 수면에 의해서 뭔가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뭔가 시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냉찜질, 온찜질, 그리고 쥐가 났을 때 대처법, 그리고 자세 교정과 관련된 좋은 내용들 들어봤는데요. 오늘 너무 좋은 내용 말씀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불쑥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 잘 해주실지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방문해서 또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